자, 보시죠. 보시면 그 18페이지에 내용 중에서 네 번째 이제 생활 소음 환경이라는 거 나오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구조 파트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또 겹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 구조 파트로 넣었다가 이제 설비 쪽 부분의 내용들이 워낙 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설비 파트로 다시 옮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생활 소음 환경인데, 방음 재료 해서 나오는데, 방음 재료는 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죠. 그럼 소리를 막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차음재하고 뭐죠? 흡음재,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소리를 막는 거예요. 차단할 수도 있고 아예 흡수해 가지고 뭐 하죠? 소리가 다른 데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차음재와 흡음재를 얘기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설명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19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방음 방법 나오나요? 그 별표에서 봐주시고요. 방음 방법. 이 부분이 이제 올해 25회 때도 같이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방음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체 전달음이 있고, 그 다음 뭐죠? 공기 전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있고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거. 고체 전달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닥 위를 막 뛰어다녀요. 그럼 그 소리가 바닥을 통해서,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벽을 제가 뭐죠? 막 때려요. 그럼 벽을 타고 소리가 뭐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체 전달음.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냐면, 어떤 기계를 올려놓잖아요. 그럼 기계를 올려놓으면 그 기계가 뭐죠? 막 진동을 하죠. 그 진동이 계속 바닥에 진동을 주면 그 소리가 어느 순간에 뭐죠?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치는 거죠.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 밑에다 패드를 하나 깔아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방진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동을 방지하는 거, 제압하는 거. 그래서 고체 전달음을 하는 방법은 방진제가 대표적인 겁니다. 재료가. 진동을 방지하는 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부분의 설명이 쭉 나오는데, 뭐 조금 전에 했던 설명들, 기억 부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동 방지 발생 장비 또는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렇죠. 벽체 관통이 또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벽이 있는데 여기 파이프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통과해서. 그럼 물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 소리가 또 어디게 벽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 관 주위에 이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완충작용하는 거 있죠. 뭐 진동을 제압하는 그런 장치를 주위에 넣어놔야죠. 그래 소리가 일로 안 가죠.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니언은 조금 전에 얘기했고, 제가 기계와 기초 사이에 진동을 방지하는 방진제 설치하고, 그리고 급수설비, 배관 같은 경우도 여러 층이 같이 쓰게 되면 소리가 다른 쪽으로 전달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배관을 각각의 층마다 배관을 달리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들겠지만 그런 것들. 아니면 송풍기 있죠, 송풍기. 송풍기 돌아가면서 또 소리가 고체를 통해 전달될 수 있죠. 그런 거는 뭘 설치하냐면 프레넘이나 소음기. 프레넘하고 소음기가 뭐냐면 소리를 막는 거예요. 우리 그 뭐야? 이건 뭐 단일 부분이고.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총 있죠, 총. 그 총 쏠 때 그 킬러들이 실내에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총 앞에 뭐죠? 소음기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거. 소리를 제가 하면 이 소리가 뭐죠? 공기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전달음을 주로 시험 문제는 동그라미 2번 가지고 많이 얘기는 하긴 해요. 공기 전달음에 대한 소리를 막는 방음 방법하고 나오는데, 공기를 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를 아예 뭐죠? 차단시키는 차음재가 있고, 소리를 뭐하는 흡수하는 흡음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리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소리를 차단하든지 아니면 소리를 흡수하든지 두 가지 방법. 그게 흡음재. 그러면 차음재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가 되냐면, 차음재를 어디를 할까 고민하다 보면 외벽 있죠.
밖에서 나오는 소리들 있잖아요. 뭐 아이들이 막 그 놀이터에서 나오는 소리들, 그리고 또 차들이 지나가면서 뭐죠? 뭐 이렇게 판매하는 소리들, 그런 소리가 자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외벽에다가 막아줘야 되죠, 아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벽이 이렇게 있다. 그럼 벽에다가 재료를 딱 설치해서 이 재료는 소리를 뭐죠? 막는 재료예요. 그래서 막고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사해서 나가는 이게 뭐죠? 이게 차음제예요. 차음제. 그럼 차음제는 주로 어디 설치하냐면 외벽 쪽에. 재료를 설치한다면 주로 외벽 쪽에 설치하면 구조체. 그래서 옆에 보시면 구조체 어디? 외벽. 구조체 외벽에 설치하는 게 바로 차음제입니다. 차음제. 그렇죠?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차음제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소리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물어볼게요.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 투과율이죠. 그러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 투과되지 못하고 나가야 되죠. 투과되지 못하고 다시 나가는 건 뭐죠? 투과 손실이라 그래요. 투과되지 못하고 나간 거니까 투과 손실, 또는 쉽게 설명해서 뭐죠? 반사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음제는 투과율이 높은 재료를 써야 돼요? 낮은 재료를 써야 돼요? 낮은 재료를 써야지. 반대로 투과 손실이 큰 걸 써야 돼. 그러니까 투과 손실이 뭐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투과 손실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 높은 걸 쓰지? 투과 손실은 투과되지 못하고 나가느냐. 그게 높아야 차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이. 투과율은 줄이고 투과 손실은 뭐하죠? 크게 해야 차음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가 이 재료는 막고 튕겨 나가야 되죠. 그럼 소리가 일로 흡수가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흡음률이 높은 재료를 써야 돼요? 흡음률이 낮은 재료를 써야 돼요? 낮은 재료. 즉 반사율이 뭐한 거? 높은 거 써야지.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 흡음률이 낮은 재료, 반사재를 써야 되고, 그럼 여기 보세요. 흡음률이 낮다는 얘기는 이 재료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뚫려 있으면 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꽉 차 있어야 돼요. 꽉 차 있다는 얘기는 밀도가 높다, 밀실한 정도가 높다, 밀도가 높다 또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꽉 차 있어야지만 무겁거든요. 그럼 비중이 크다, 밀도가 높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멍이 뚫려 있지 않다고 그랬죠. 공기를 통한 누출, 통기성이 작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벽을 이중으로 하면 소리를 차단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이중벽체를 사용한다는 거, 뭐 그런 말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건 만약에 벽에다가 이런 걸 설치하지 않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로 있죠, 도로. 도로 주위에 아파트가 있을 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렇죠? 그러면 도로의 소리가 아파트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도로의 아파트 사이에 뭐 있어요? 차음막 해놓은 거 보셨어요? 그 소리를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 차음막을 아파트 쪽으로 가깝게 해야 돼요? 도로에 가깝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죠. 도로에 가깝게 해야지. 벽에 가깝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소음이 일어나는 소음의 원인이 되는 소음원 가까이에 차음제를 설치하는 거예요. 막 입에서 막 얘기가 나온다고요. 입을 막아야지. 입 앞을 떨어뜨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미염, 발생 소음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장벽은 소음원 가까이에 두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차음제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흡음제가 있는데 보시면 단면을 잘랐을 때 여기가 외부, 여기가 내부입니다. 입체 형태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뭐 하나의 세대, 여기가 하나의 세대, 따로따로 이제 세대와 세대 사이 경계벽이에요. 그럼 여기에
여기에서 생활을 하겠죠. 여기가 거실이고 뭐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여기가 뭐 아이 방이다. 아이 방이라 볼게. 아이 방에 뭐가 있냐면 피아노가 이렇게 있어요. 피아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있어요. 그냥 피아노 치면 피아노 소리가 나오겠죠. 이 소리가 옆집으로 가야 안 가요? 가겠죠,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인터폰이 오겠죠. 제발 좀 피아노 치지 마세요.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 학생이 지금 피아노를 안 칠 수는 없어요. 왜? 이걸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학원 갔다 와서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음제 있죠. 차음제. 차음제. 차음제를 이 벽 쪽에다가 다 붙였어요. 그럼 소리가 이쪽 집으로 가야 안 가요? 당연히 안 가죠. 근데 그 다음날 학생이 뭐죠?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학생이 미치려고 시작합니다. 왜요? 이 피아노 친 소리가 자기한테 다 들리니까. 소리가 이 소리인가 이 소리인가. 왜 소리가 맞고 튕겨나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내에는 차음제를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막는 건 맞지만 그럼 소리를 뭐 해야 돼요? 흡수를 해야지. 흡음을 해. 흡수. 소리를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이 벽에는 흡음재라는 걸 설치합니다. 실내에는. 그러면 소리를 흡수하려면 뭐가 뚫려 있어야 돼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구멍 뚫려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거. 재료가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소리를 이 안에 흡수될 수 있도록 흡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흡음재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반사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 가지고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이 재료는 꽉 차 있지 않죠. 밀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밀도가 낮다는 건 비중도 낮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마감 재료를 쓰고 흡음률이 높은 재료 그리고 통기성이 높은 재료 이런 걸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소리를 뭐하는 막는 방음 재료지만 원리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흡음젤은 차음제 성능이 높은 재료를 써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둘이 완전히 다른데 둘 다 소리를 막는 건 맞지만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차음제를 얘기하는데 흡음률이 높은 재료를 써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3번 공동주택의 소음에 대한 기준 나오나요? 공동주택의 소음 부분에 대한 기준. 공동주택의 소음 및 차음 기준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나오는데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이 19회 때 한번 나왔어요. 65데시벨 미만. 공동주택 내에 뭐 이렇게 뭐 소리 자체가 65데시벨 넘지 않도록 한다. 데시벨이 소음의 단위예요. 그리고 아파트 각 세대 간 우리 집과 옆집 간의 소리가 차단이 돼야 되죠. 그 차단 성능이 얼마? 50데시벨. 그러니까 차단 성능이 있는 벽을 설치했다고 이 벽이 얼마 정도 차단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했을 때 얼마 이상은 나와야 돼요. 50데시벨 이상은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하도 많이 많죠.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소음 정리 보면 소음 범위 보면 직접 충격이 있고 뭐죠? 공기 전달. 아까 직접 충격이 뭐냐면 바닥 위로 뛰어다니는 거. 그래서 뛰거나 동작해서 발생한 소음이고 공기 전달하면 TV 있죠.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근데 조심하실 게 여러분 욕실이나 화장실이나 다용도실 가서 위에서 물을 내리면 물이 쫙 내려오는 소리 있죠. 그것도 층간소음이냐? 아니요. 그건 층간소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귿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물을 보내는 배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걸로 층간소음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만 소음 기준이 되는데 소음이 되는데 그 소음 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음 기준도 곧 바뀔 겁니다. 이것도 바뀔 거예요. 예. 아직까지 법이 그건 안 됐는데 법을 개정하고자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거 하다.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법이
이게 하도 층간 소음이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이게 개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개정되는 법들이 좀 많았어요. 보통 이 시설 개론이 잘 많이 개정이 안 되는데 올해 10월달에 개정되고 해서 앞에 용어 자체도 좀 맞게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기초편에서도 좀 바뀐 용어들이 독립기초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독립기초라고 쓰지 않고 이제는 확대기초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독립기초라는 말 대신에 확대기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또 구조기준 자체가 이게 시방서 기준도 바뀌고 지금 오면서 이제 그 구조기준도 또 요번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용어만 기초편에서 용어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접 기초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불구하고 직접 기초는 말을 이제 잘 안 쓰고 깊은 기초, 얕은 기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게 뭐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좀 용어 자체가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거는 심화과정 가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보시면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개정된 부분은 논란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내요. 출제를 할 때 여러분들. 그다음 소음 기준 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이 나오는데 일단 밑에 보시면 보충학습 나오죠. 그 보충학습에 직접 충격 소음은 몇 분간? 1분간 하고 그러니까 1분간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최고 소음도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합니다. 직접 충격은. 왜냐하면 직접 충격은 왜 1분 했냐면 직접 충격은 보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땅을 쾅 하고 밟으면 소리가 빨리 전달돼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보다 빨리 된다. 그래서 1분간으로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최고 소음도 같이 두 개를 같이 병합하는 겁니다. 근데 공기 전달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몇 분간? 5분간 등가 소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보면 1분간이든 5분간이든 측정을 했을 때 그때 가장 무슨 값을 선택하는 거예요? 높이 나온 값을 우리는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소음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 부분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해당하면 이건 소음이다. 해당 안 된다. 소음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보면 최고 소음도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1시간을 측정합니다. 1시간을 측정해서 몇 회 이상? 3회 이상 기준값 있죠. 그 기준값을 뭐 하면? 초과하면 소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소음 기준 이거는 여러분들 관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가로역기. 주관식 문제로 나와요. 지금 숫자 있죠, 숫자. 이 숫자를 가로로 해서 주관식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소음 구조는 직접 충격음은 1분하고 최고 소음 두 가지고 공기는 뭐죠? 5분간 등가 소음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주간하고 야간이 있죠. 아무래도 누가 더 엄격해요? 야간일 때 엄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간과 야간의 데시벨 차이는 몇 데시벨? 5데시벨 차이 납니다. 그래서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뭐만 외우고 주간만 외우세요. 주간만 외우고 야간은 뭐죠? 그렇지. 야간은 마이너스 5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간만 외우세요. 그럼 이제 주간 외우는데 자 처음에 주간이 얼마요? 43데시벨. 43.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하실 게 층간 소음이죠. 이건. 층간 소음이니까 뭐가 생각나요? 네 글자가 생각나죠. 4가 생각나야 돼요. 됐나요? 4. 그리고 몇 분간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빼야 1이 나와요? 3을 빼야 1이 나오잖아요. 이게 더 어렵나? 이게 43. 어쨌든 43을 외워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스타트가 기억이 안 난다고 43이. 얼마였지? 53인가? 53? 53 같기도 하고 33은 좀 이상하고 43인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층간소음 몇 글자? 4글자 4 생각하시라고. 4 생각하는데 1분간이니까 빼면 3. 아시겠죠? 1 빼면 3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공기 전달음에 5분간 등가 소음도 있어요. 5분간 등가 소음도도 똑같이 뭐죠? 4와 얼마가 되겠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1분간 등가 소음이 43인데 5분간 등가 소음이 50 얼마나 60 얼마나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40 얼마가 되겠지. 똑같이. 됐나요? 대신에 이거 몇 분간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5가 붙어요. 45. 됐나요?
그 다음 최고 소음도죠. 최고 소음도는 이 위에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1분간에 대해서 등가 소음도가 43이잖아요. 직접 충격음은 두 가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최고 소음도죠. 최고 소음도 몇 글자예요? 5글자죠. 그래서 얼마? 5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에 4하고 3 다음은 7이에요. 그래서 57. 뭐 어떻게든 기억을 해내야 돼요. 어떻게든 기억해내야 돼. 그래서 딱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야간은 마이너스 50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뭐가 나오냐면 직접 충격하고 뭐죠? 공기 전달. 그렇죠?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그럼 뭐 할까? 직접 충격 두 가지인데 1분간이 있고 최고 소음도가 있고 여기는 5분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1분간이네. 이거 층간 소음이니까 네 글자네. 1이 빼면 3. 최고 소음도는 5글자네. 5. 두 개 더하면 7. 그렇죠? 그리고 5분간이니까 이거 4 그대로 와야 되고 5분이니까 5 이렇게. 그럼 다 외웠죠. 그리고 야간은 마이너스 50. 됐나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그래서 관리 실무는 더 쉬운 게 왜 쉬우냐면 이걸 주어주고 이 중에 어느 한 개를 가로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다 가로를 안 해요. 이거를 가로를 하든 이걸 가로를 하든 이렇게 가로를 한다고. 그럼 나머지 어떤 게 주어졌을 거잖아. 그러면 편하죠. 더 찾기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뭐 히터 엄청나게 트네요. 오늘 뭐 쪄 죽이자. 오늘 뭐 한 번만 주고봐라. 이거죠 뭐. 오늘 찜질방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거 오늘 뭐 아낌없이 뭐 틀겠다. 나부터 이거 자동 컨트롤 시스템이 돼 있어. 밖에 온도가 내려가면 실내 온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실내 온도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실내 온도는 전혀 고려 안 하겠다. 밖에 온도에 따라서 실내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자동 온도 감지 장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기 조화 설비를 하게 되면 보통 실내 온도 부분에 감지 장치를 해가지고 온도 조절을 했는데 그까지는 아직은 안 돼요. 그까지는 잘 안 돼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에너지 조절하는 거. 근데 한번 컨트롤 해놓으면 저기서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세팅해 놓으면 이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공기 조화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뭘 내요? 열을 내니까 열의 온도까지 플러스해서 온도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옆에 강의실은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요. 그럼 추워요, 더워요? 춥죠? 그럼 그쪽 온도 부분에 맞추면 이쪽 온도하고 안 맞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컨트롤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기조화 설비를 배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거. 공기조화 설비가 시험 문제에서 거의 잘 안 나온다는 거. 환기 설비가 나와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나와요? 단열 계획이 나옵니다. 단열 계획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단열 계획은 그렇게 많이 할 게 없는데 뭐가 할 게 좀 있냐면 배관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 단열하고 배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급수 있죠. 급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